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우호장 핫 이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라서 좀 기분이 좋고 시장도 간만에 반등이 나와서 기분이 네. 좋은데 오늘은 짧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테마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 첫 번째는 오늘 테마주들이 조금은 움직임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 때도 좀 얘기했지만 원숭이 돼지 뭐 이래서 ASF라고 하죠. 돼지 네네. 열병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테마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테마가 또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 빨간불. 그게 아니라 조금은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자 그러면 파란불입니다. 아, 네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제가 반입니다. 네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왜 그러냐면 네. 하루하루가 계속 뭔가 시장이 계속 던져줘요. 어저께는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급락 나오고 네네네. 오늘은 갑자기 또 막 원숭이 두창이나 돼지 열병 나오고 네네. 막 거기다가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전국 돼지 이동 금지 막 이러면 재택근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해갖고 네. 거기에 좀 정신이 팔려서 네. 저도 이제 반입니다. 네네. 예, 이사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주가 자체로 보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을 먼저 뽑을 수 맞아요. 있겠고요. 하루하루가 좀 넘기기가 힘들죠. 네, 미리 재료를 예측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매매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정 테마 같은 경우가 그 연속성이 있는지, 그다음 이 재료 무게가 강한지는 아주 주관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재료 같은 경우 뭐 없는 재료가 생길 경우는 상당히 강한 요소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또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겠고요. 뭐 매매 기준을 뭐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뭐 그러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지금 테마주 자체가 아주 뭐 하나의 테마가 계속 간다기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그다음에 뉴스의 반응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승을 할 때는 이게 추격 매수가 될 수 있다는 요인을 감안해서 저도 반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비슷해요. 사실 이게 테마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테마가 NFT나 메타버스였잖아요. 네네. 근데 상승장일 때 돈이 들어올 때는 뭐 꿈과 희망이 있는 게 테마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연속성 있게 시세를 막 분출해냈는데 네. 이렇게 하락장이라든지 지금과 같이 긴축이나 돈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위축되는 네네. 이런 국면에서는 하루 이상 가기가 되게 힘든 네, 그렇습니다. 장이기 네네.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뭐 여러 이슈로 인해서 뭐 얻어 걸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축소해서 네,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조금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새 이 시장이 워낙 조금은 협소하고 네. 단기 매매 위주다 보니까 또 다른 테마들이 계속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은 원숭이 두창 거기다가 뭐 돼지 열병이긴 하지만 네. 조금 이제 시간을 앞두고 봤을 때 좀 유행할 만한 테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뭐가 네. 있을까요? 이게 더위 관련해서 더위 관련 네. 벌써 덥긴 합니다. 네, 예. 이 시즌 통상 그 종목들의 월봉을 보면은 5월에서 8월 구간, 뭐 이 구간에서 대표적으로 뭐 2배가 상승하는 구간도 있고 뭐 50%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저번 주에 벌써 이제 온도가 51도가 됐다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스페인 같은 경우가 평년보다 10도에서 15도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지금 30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 더위 관련주를 좀 뭐 접근이 가능한 점이 있겠고 이게 좀 아주 특이한데 작년 같은 경우 창문형 에어컨을 만드는 업체가 뭐 파세코라든지 이런 기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그리고 LG 대기업에서도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왔다 보니 네. 저희가 내용만 보자면 뭐 재료가 약해질 수 있겠지만은 뭐 더위와 관련해서 약간 심리적인 측면, 작년보다 더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창문형 에어컨을 만드는 파세코라든지 저희가 냉매 밸브,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 밸브와 관련해서 글로벌 1위가 우리나라 업체인데요. 뭐 네. SCD 뭐 이런 기업들을 테마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투자의 재미를 위해서 한번 갖출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름이 더우면 네. 먹는 것도 관련이 있나요? 예전에는 뭐 그죠, 빙그레 그죠. 사자 네, 막 이런 그죠, 얘기도 그죠. 있었는데 그게 잘 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되게 빙그레 이게 통했는데 요즘에 그 무인 아이스크림집 이런 게 아, 예, 생기면서 맞아요. 예. 그 뭐 빙가루 판매가 예, 예. 계절이랑 다르게 좀 그런 게 많이 낮아졌다 아. 보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여름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좀 냉방과 관련된 네. 아이디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냉방에 관련된 아이디어니까 아까 파세코나 네. SCD 같은 이슈, 그렇게 되면 냉방이 되면 또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 또 유가 관련주들이 또 난리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에너지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투자 테마도 또 곁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마는 이렇게 짧게 가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 여름의 폭염 관련된 거, 네. 냉방과 관련된 기업은 지금 단계에선 한번 쳐다볼 필요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네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관련된 내용인데, 삼성에서는 전반적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를 조금은 이제 하향 조정시키고는 있는데, 그나마 폴더블 폰 쪽에 좀 엣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근데 애플은 약간은 연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호재와 악재가 조금은 중첩되어 있는 느낌인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조금은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반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반대네요. 네. 저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괜찮은 내용 들어보면서 관련주까지 여쭤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저는 그냥 탑다운에서 네. 얘기해요. 네.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고, 어제 그제 핫한 이슈가 사실 그 오더컷 네.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뭐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오더컷에 준하는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폴더블 폰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냐. 과연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어떤 스마트폰을 폴더블 폰이라 그래서 교체 수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소비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바꿀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냥 전체적인 수요가 둔화되고, 어제 그제 아시겠지만 글로벌 핫 이슈가 긴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타겟이나 월마트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 달러트리나 달러 제너럴이 실적이 좋은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다이소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싼 어떤 제품에 대해서 사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달러트리나 달러 제너럴이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냐 그랬더니, 지금의 MZ 세대들 있잖아요. 네네. 이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니까 달러트리나 달러 제너럴, 흔히 말해서 1,000원 샵에 네네. 가서 네.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정말 소비가 좋은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그러면 스마트폰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팔리겠냐? 그래서 네네. 제가 반을 좀 들었어요. 네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매우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좀 네네. 흔들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뭐 삼성이 최근에 저가형 폰 같은 경우는 계속 외주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러면 프리미엄 폰으로 조금 뭐 주력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봤고요. 근데 6월에 오더 같은 경우가 2분기 이 부분이 출하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감소가 나타났더라고요. 예.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한 800만 대 정도 출하량 감소가 나타났고, 뭐 동유럽이라든지 중국 수요 부진이라는 영향이 미쳤는데, 그렇다 보니 뭐 이제 폴드 폰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매수 대응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더컷이나 그런 영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이러한 영향 안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450만 대 판매를 8월 판매부터 예상을 했는데, 이게 예. 수치 자체가 좀 상당히 예상치가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다만 모멘텀이 이제 뭐 8월에 판매라고 하면은 뭐 이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6월에 오더가 들어가니까 예.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한번 뭐 보고 가고 싶어서 저는 뭐 매수 대응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폴더블과 관련돼서 그래도 만약 팔린다면은 부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밸류체인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통상 뭐 100만 대 기준 판매가 있으면 영업이익이 한 3에서 5% 증가를 한다더라고요. 예. 그중에서 뭐 특히 폴더블 같은 경우는 이게 접고 피는 뭐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힌지 그 힌지. 부분에 강조되다 보니 뭐 KH 마텍이나 아, 옛날에 참 있었던 네. 종목인데요. 네, 뭐 파인 테크닉스 이 부분에서 계속 뭐 이원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 한 군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딱 이번 모멘텀까지는 그래도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KH 바텍이 저도 잘 아는 게 예전에 이렇게 뚝 누르면 자동으로 네네. 직 올라가는 그런 폴더블 네네. 폰이 있어요. 옛날에 네네. 2G폰일 때. 네, 그때 진짜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진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기업인데 네, 또 이렇게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또 다른 어떤 뭘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네요. 네네. 폴더블 폰이 이 접히는 폰이 되면 KH 바텍을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될까요? 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전방 같은 경우는 뭐 오더컷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모멘텀 측면에서 8월에 그 갤럭시 폴드 출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6월부터는 그 부품 업체에 대한 그러한 그 오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 폴더블 폰의 부품 업체를 보자. 그 중에서 이제 KH 바텍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 보자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고 내일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6일 지방선거 관련된 종목들 정책 수혜주들이 아마도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지방선거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여론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뭐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인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정책 수혜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뭐 받을 수 있다 그럼 정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이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 수혜주가 있을지 저희들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둘 다 빨간불입니다. 일단 지금 뭐 3월에 사실은 대선이 있었고 네.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여론이 아마도 조금은 결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네. 한 번 더 오픈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정부에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책의 방향, 그러니까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고 했을 때 이 비중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비중이 몇 %고 이게 예산안을 뭐 어떤 식으로 써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보니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 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해요. 얼마 전에 한덕수 이제 부총리가 네. 예, 총리죠. 예. 네. 그 가격을 통제하는 건 조금은 이제 시대의 착오적인 정책인 것 같다. 네네. 그러면서 전기료 인상에 관련된 것들도 부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전기료도 마찬가지 관심이 있다 해서 저도 유틸리티 쪽에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조선이나 2차 전지는 제가 관심을 두는 게 이제 IPEF라든지 네네. 전체적인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결정이 되고 그 뽑힌 네. 피유권자들이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 뭐랄까요 신규 일자리가 40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랬을 때 어디에 일자리가 더 많이 배정이 될 거냐 하면 신산업인 뭐 2차 전지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조금 짓눌려 썼던 조선업 쪽에 조금 더 힘이 가지 않겠냐라는 측면 그리고 조금 더 방점을 찍으면 사실 유틸리티 쪽이에요. 원전이라든지 전기료 인상 워낙 지금 에너지가 핫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에너지가 핫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전이 지금 손실을 다 떠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이 네. 손실을 떠안고 있는데 이걸 현실화되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는 한전 아까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아마도 좀 반전의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저도 유틸리티를 꼽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이쪽에서 나올까요? 네, 저도 그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중에 원전 쪽을 대표적으로 원전 쪽.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뭐 이러한 적자가 계속되면은 자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가 등급도 하향하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단계에서 뭐 전기료 인상안이 구체화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먼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크거든요. 그렇다 네네. 보니 저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 보면 네. 워낙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네. 저평가 이유가 있죠. 적자가 지금 분기에만 7조 원씩 나는데 네네. 연간에 거의 30조 원의 영업이익 손실이 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어떤 일반 기업이었으면 사실 자본 잠식이 돼서 상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현실화된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PBR 0.200이 되면 네. 저희 좀 있으면 전투주 있잖아요. 전투주의 심광석 교관은 네. 손실을 안 잡아놓고 상승을 100%로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아, 그래서 네네.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를 전투주에서도 조금은 할 수 있을까? 저도 네네. 궁금은 한데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의 모멘텀이 좀 되지도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네, 그렇습니다. 뭐 여론을 눈치 안 보고 올릴 수도 있는 그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마무리 좀 짓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에 강한 반등은 나오지만 최근에는 이런 반등이 계속 유지가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헤쳐나갈 수 있는 필승 종목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이 뭐 모멘텀이 반응도 짧고 그다음에 이게 반응을 하더라도 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됐었는데 오늘 종목은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 노선 재개와 관련해서 패키지 관광이 우선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는 게 하나투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2019년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투어가 일본의 매출 비중이 25% 정도였어요. 일단 모두 투어가 한 11% 정도였는데 지금 물론 뭐 플랫폼사로도 확장이 되고 해서 여행의 환경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코로나 대비해서 실적도 워낙 지금 2019년에 뭐 2분의 1 수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단계.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오늘 첫 번째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저희 그 기획연장을 해주시는 네네. 정수환 아나운서 오늘 원래 제주도 가기로 했었는데 네네네. 못 간대요. 아, 비행기 표가 너무 네. 꽉 차서 아, 시간이 안 맞아서 취소했더니 다시 예약이 안 돼갖고 네. 제주를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엄청나네요. 여행 수요가 네. 많은데 만약에 일본의 하늘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 제주로만 갔었던 네. 여행객들이 어디로 갈까요? 뭐 그러니까요. 일본도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네네. 하나투어가 사실 많은 아픔이 있었죠. 뭐 그렇습니다. 인력 부족 조정도 상당히 심했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좀 돌아설 때는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확실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하나투어도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네. 어떻게 가격 접근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뭐 가격은 조금 레인지를 그래도 넓게 잡았습니다. 매수가는 77,000원에서 한 73,000원 선을 잡았고요. 네. 네, 목표가는 77,900원, 손절가는 68,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투어가 오늘 또 때마침 좀 움직이는 게 일본의 어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큰 그림에서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금요일이고요.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